안녕하세요. 주식초보가 마음대로 연구하는 준박의 주식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기준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10위인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시밀러 기업 셀트리온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셀트리온 홈페이지입니다. 아이가 예쁘게 웃고 있네요. 주가라는 것은 실적이 반영돼서 오르기도 하고 기업의 가치에 따라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바이오 제약주들이 제대로 된 실적 없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반면 셀트리온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실적과 가치 그리고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이제 종목으로 보여지는데 최근 특별한 악재가 없이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관련 기사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셀트리온 지난해 매출 2조 6박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이 됐든 포털 사이트 가셔서 셀트리온만 검색하셔도 보시면은 좋은 내용의 기사밖에 없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추가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도 국내에서는 조건부 승인 그리고 해외는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약바이오 1위 오른 셀트리온 증권사 목표 주가 하향 왜? 라는 이런 기사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읽기에는 조금 딱딱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규합을 해서 최근에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일단 공통사항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시장이 전체적으로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HLB라든지 G3BNT 이런 종목들 허위 공시 관련 호재가 나오는 것보다도 악재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많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줄어든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바이오 제약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과 회사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랜 시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반면 새롭게 유입되는 자금이 없고 또한 주가를 상승을 이끌 주체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힘아래 없이 전반적으로 바이오 제약주들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컨센서스에서 영업이익이 플러스 10% 이상이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10%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어닝 쇼크라고 합니다. 네, 셀트리온은 사상 최대 실적이고 전년 동기 대비에도 충분히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지만 이러한 증권사들의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영업이익 목표에 무려 마이너스 27%나 하향돼서 나왔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대부분 현재 하향 조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한 4분기 영업이익이 목표치보다 낮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이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개발 그리고 연구 비용이 증가가 돼서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판매되고 있던 제품들에 대한 생산을 줄이고 레키로나주의 생산을 늘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내 조건부 승인은 됐지만 국내 확진자 수가 해외에 비하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또 적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26일부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서 더욱더 그러한 치료제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치료제가 많이 쓰이려면 어떻습니까? 확진자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그와 상반되게 주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 인플릭시마 피하조사 제형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SC를 작년 20년 11월에 호주 그리고 이번 21년도 2월에는 캐나다에 판매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 램시마 SC는요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이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주사할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호주와 캐나다에 판매 승인이 났다라는 걸 보면은 뭘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음 판매 국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다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아시겠지만 첫 단추 꿰매는 게 어렵지 한번 시판이 되고 그러한 효과가 검증되기만 하면 추가적인 다른 해외 판로로 개척하는 것은 굉장히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 램시마 SC에 대한 추가적인 판매 국가가 늘어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항암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 생산 수율 개선으로 인한 원가 개선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이후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해외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입니다. 국내보다는 해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레키로나주의 생산과 판매 수량에 따라 역대급 매출과 영업이익을 다시 한 번 더 경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키로나주가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있고 남아공에는 약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없었다라고 좀 나왔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하나의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게 되면 그 다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것은 당연히 추가적으로 변형을 통해서 치료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다시 그 변이 바이러스를 공략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도 이런 식으로 치료제에 대한 플랫폼이 형성이 돼서 각각의 변이 바이러스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셀트리온 주가는 훨씬 더 많은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단지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임상시험이라는 그러한 1상, 2상, 3상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키로나주에 대한 해외 긴급 사용 승인 시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요. 연 300만 명분 생산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예상 매출의 계산해 보니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다른 내용 한번 이 기사 한번 찾아서 이데일리에서 나온 기사거든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150에서 300만 명분의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시면은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숫자가 10만 명 채 안 되는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치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 관계자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유럽의약품기구 EMA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해 두 기관에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레키로나주의 글로벌 공급 가격에 대한 예상 수치도 나와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실제로 300만 명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했을 때 발생되는 매출액이 예상되는 매출액이 7조 2천억 원에서 21조 6천억 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라는 가변성이 좀 많이 작용되는 조금 굉장한 행복 회로가 들어가 있는 매출 수치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역대 최고라고 하면서 1조 8천억 원, 그리고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는 최고입니다. 그 수치를 지금 7조만 달성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최소 3.5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긴급 사용 승인만 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셀트리온 주가 다시 한번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물론 거부가 된다든지 혹은 그런 긴급 사용 승인이 좀 지속적으로 좀 연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감안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셀트리온에서 레키로나주의 연구 개발을 함께 참여하셨던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님이 중증 이상의 환자에게 치료제를 투입하는 게 아니라 경증이나 중경증 환자에게 투여를 해서 바이러스를 억제시킨다든지 면역 항체를 만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영상들이 있는데요. URL도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네이버 포털 사이트 오시게 되면 증권이 있고요. 이 증권에 들어오시면 이 상단에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시게 되면 오늘 2월 23일자로 업로드 된 것 중에 셀트리온에 관련된 리포트가 있습니다. 미래에셋 대우에서 올라온 거고요. 수익성 하락, 우려스러운 수준 아니야. 요거 누르시게 되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주주로서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또한 신규 진입으로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리포트 참고해서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20년도 4분기 실적,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으로 수익성 하락했지만 우려스러운 수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간 매출액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부합, 영업이익은 다소 하회한 수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출 비중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수익성 악화 요인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리포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도 여기 다 들어있죠. 이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 효과 기대에 대한 내용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인 유플라이마의 유럽 판매허가 획득,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 의견에는 매수와 목표가 40만원 유지라는 식의 내용도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램시마 이어 트록시마와 허주마까지 수율 개선 예정, 램시마 SC와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유럽 성과, 코로나19 치료제 레케로나의 공급 계약 가능성,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리포트 보시면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한 번씩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사와 증권사 리포트도 한번 살펴봤고요. 매매 동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3주 동안은 개인들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들어온 게 2월 3일부터예요. 2월 3일부터 개인들이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부터도 벌써 지금 여기까지 오늘의 종가까지 지속적인 하락을 했음에도 개인들은 꾸준한 매수세를 보였고요. 그 사이에 기관이 압도적으로 매도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누적 순매수량은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기관은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의 매도가 강력하네요. 그리고 금융투자, 국내의 기관에서는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외국인은 가끔씩 들어왔지만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누적 순매수량은 훨씬 더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봤고요. 차트를 좀 더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캔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캔들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의 종가를 한번 그어 볼게요. 29만 6천원. 네, 지금 현재 29만 6천원이고 20주봉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60주봉선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한번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가고요. 지난주에 지지받았던 가격이 이 부분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시작점이 여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했던 가격대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0만원에서 대략 한 28만원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크게 관여가 된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찌됐든 캔들들이 좀 중첩되어 있습니다. 자, 주봉의 지금의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이 가격대를 지지해주고서 우측으로 횡보를 하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이 60주봉선을 만나서 반등을 할 것이냐 차이로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60주봉선을 지지받은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이 60주봉선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27만 5천원 부분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일단 주봉을 살펴봤고요. 1봉을 보겠습니다. 1봉 네, 29만 6천원 체크를 했습니다. 네, 1봉에서 보니까 확연하게 오늘의 종가가 맞닿는 부분이 훨씬 더 좀 더 많이 보입니다. 자, 이게 오늘이고요. 그 다음에 1월에 하락을 했을 때, 그리고 11월 말에 상승을 할 때,
그리고 작년 8월에서 9월에 지지를 받을 때 7월에는 지지, 6월에는 저항, 이런 식으로 조금 중첩되는 구간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요 까만 선인 120일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이탈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당연히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는 게 더 좋고요. 여기서 우측으로 횡보하는 식으로 지지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나 혹은 기존에 보여 계셨던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소액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주봉에서 말씀드렸던 27만 5천 원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 부분은 보시면은 여기서 지지하는 역할, 여기서 지지하는 역할, 그리고 여기서도 지지하는 역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요 27만 5천 원까지도 우리가 소액으로, 워낙에 이제 한 주당 비싸니까요. 여러분들 소량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바이오 제약주들과는 다르게 이 셀트리온은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랐던 게 아니죠. 실제로 실적도 받쳐주면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도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부각이 되면서 큰 상승을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재료 소멸들은 한바탕 된 거예요. 지금 재료 소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주가 하락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노출된 재료가 얼마만큼 다시 한번 더 큰 결과치를 갖고 와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물론 레키로나주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이 연기되거나 혹은 거부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급락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모르죠.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물량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확 던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개인분들도, 기존의 주주분들께서도 좀 버티기가 힘들어서 손절을 하실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종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포인트가 되는 요 세 군데가 지금 모여 있죠. 포인트가 되는 곳들에서 주가가 브레이크를 한 번씩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셀트리온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27만 5천 원까지도 눌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큰 급반등은 나오진 않겠지만 이 정도에서 시세를 머물러 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레키로나주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질 경우, 미국과 유럽에서 다 승인이 날 경우에는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전고점 돌파는 기본적으로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무거운 주식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식의 상승폭을 보여줄 때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 방을 노려볼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러한 호재가 아니더라도 이미 셀트리온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레키로나주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이미 한번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긴급 사용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29만 6천 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우측으로 횡보를 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도 27만 5천 원, 이 부분, 이 가격대를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라도 이 가격까지 이탈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전저점인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략 한 23만 원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말씀드려 봤는데요. 여러분, 일단 우리는 그게 있어요.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따져봐야 됩니다. 왜 이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일까? 그랬을 때 제가 서두에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트리온의 주가 하락의 요인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린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분석한, 전문가분들이 분석한 내용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랬을 때 그게 이 주가 하락을 이끈 정말 강력한 악재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이제 재료 소멸이 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지지하고 재차 상승 가능한 것인지, 그런 걸 따져봤을 때 부정적인 내용보다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라고 할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바이오 제약주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항상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변동성이 워낙에 심했었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근거 자료와 매출이 따라와 주고 있고, 앞으로도 해외 시장에서의 판로 개척이라든지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구성,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 개선 사항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재료가 여러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셀트리온 주가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실은 최소화하시고 수익은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